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6월 24일 발표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신문 10답 및 여러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 6월 24일 발표한 그 기획재정부 보도 참고자료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생 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 플러스 장특공제,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니죠. 결국은 예전에는 임대 시점 1주택자였던 요건이 삭제된 거고 지금은 다주택자라도 양도 시점에 1주택일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상생 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 요건만 면제가 된다 해서 밑에 사례를 가져왔어요. ABC 세 채의 다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18, 19, 20년에 취득을 했는데 양도 시점이 모두 다르죠. 22년, 24년, 26년. 이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년, 24년에 매도한 건 다 과세고 마지막 남은 1주택, C주택의 경우에 26년에 팔 때 2년 거주시 비과세 주는 게 원칙이지만 상생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겠다. 그래서 모든 주택이 아니라 최종 남은 1주택, 마지막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만 이렇게 2년 면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질문이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때 직전 임대차 계약이 무엇인가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직전 임대차 계약이란 거주자 갑이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임차인은 바뀌어도 되지만 임대인은 고정이 돼서 두 번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택을 취득하고 최초로 그 임차인과 한번 체결을 하고 그 다음 할 때 이 최초 임대차 계약이 바로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된다. 즉 갑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 종전 임대인과 임차인 병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갑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 승계한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사례로 설명을 좀 해 놓았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동일해야 됩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많이 여쭤보셔서 이렇게 나왔죠.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냐? 결국은 아닙니다. 임대인만 같으면 돼요.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은 즉 임대인은 동일해야 되지만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하다. 즉 임차인이 변경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하면 임대인만 같다면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질문 4.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사이에 약간 공백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인정을 안 해주나요? 이 공백이 있는 거는 뭐 어떻게 돼?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한다거나 공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이 되냐? 자, 뭐라고 했을까요? 인정됩니다. 두 계약에 따른 임대가 공백 없이 계속해서 유지될 필요는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5. 상생 임대차 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해야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냐? 그러니까 직전 계약이 존재하면서 우리가 상생 임대차 계약 5%만 올리는 상생 임대차 계약이라는 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원칙은 올해 말이었죠. 그게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체결하면 된다. 그리고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즉 계약서만 있어서 가지고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 5% 이하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최초 임대차 계약이 최소한 22년 12월 31일까지는 체결이 돼야만 이제 24년 12월 31일까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
상생 임대차 계약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 6번째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잘 못하지만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내가 21년 9월에 갭투자로 취득을 해요. A라는 주택을 갭투자로 취득을 하는데 이미 임차인이 있어요.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원래 있던 거니까 예를 들어 22년 10월이다.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서 그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했더니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 시점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요때 취득을 했죠. 취득. 네, 글씨가 좀 안 좋아도 이해를 해주세요. 취득을 했고 이때 임차인이 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때가 최초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예요. 집주인이 바뀌고 나서 최초 임대차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때부터 보통 우리가 2년 임대차 계약을 하죠. 이 사람도 2년 더 살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24년 10월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5% 이하로만 인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좀 색깔을 바꿔볼까요? 이게 직전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고 이게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가 됐고 이때 상생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돼서 2년 유지하면 26년 10월을 지나서 양도한다라면 내가 거주하지 않아도 이거는 상생 임대주택으로 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임대인, 내가 구입을 하고 나서 임대인이 최초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두 번의 계약을 통해서 되면 되고 이 두 번째 계약, 상생 임대차 계약이 24년 12월 31일 이전에만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을 받는다라면 우리가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7번째입니다.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 임대주택이 되나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주주택 비과세, 등록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 외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거주하지 않아도 상생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거주주택으로 봐서 얘를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 이후의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만약에 A라는 거주주택이 있고 B라는 임대주택을 판다. 그러니까 A주택, B주택, 이렇게 C주택 이렇게 있어요. 파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은 다 이렇게 A, B, C. 자, 얘하고 얘, B하고 C는 등록 임대사업자 주택이라고 합시다. 임대주택이라고. 얘하고 얘는 등록 임대주택이에요. 그리고 얘는 거주주택. 그러면 우리가 이 거주주택은 일단 B하고 C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주택수에 안 들어가서 A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유기간 중 2년 거주하면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런데 이 거주주택 비과세도 상생 임대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거주하지 않아도 2년 거주한 것으로 보아서 비과세 해주겠다. 좋아요. 얘를 비과세로 팔았어요. 그리고 B라는 주택이 예를 들어 요 정도 시점에서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요. 종료가 됩니다. 의무임대기간이. 종료가 되고 나서 요 기간 동안 다시 이제 우리 상생 임대주택의 요건을 다 갖추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얘를 팔아요. 그러면 얘도
상생 임대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냐? 비과세 해줍니다. 해주는 건 맞지만 전체 비과세가 아니에요. 전체 비과세가 아니라 A주택이 비과세 받은 기간을 제외한 이 부분은 과세가 되는 거고, 이 부분 직전 주택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 차익만 이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비과세. 물론 시주택은 계속 의무임대기간 중이겠죠.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상태가 되고, 요 두 개 구간을 모두 다 비과세를 해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직전 거주주택 비과세 받은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만 비과세가 된다. 요거를 조금 혼돈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질문입니다. 임대주택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세대별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까? 이 다가구 주택은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인 건축법에 따른 주택을 의미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재부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추후 양도 계획에 따라 다르다.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에 따라 가겠다라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은 원래는 통으로 양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 전체를 양도할 계획인 경우에는 모든 호와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요건이 지금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임대차 기간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다가구 주택을 호별로 양도할 계획인 경우 각 호별로 상생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파냐, 호별로 파냐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모든 호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냐? 아니면 파는 것만 했을 때 인정을 각 호별로 팔 때는 호별로 상생 임대차 계약 체결에 따라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보통 다가구 주택은 통으로 팔죠. 그래서 전체 다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다가구 주택은 주택 전체를 양도할 경우에는 일반 주택과 같이 다가구 주택 자체를 1주택으로 보고 독립구획별 양도할 때는 해당 양도 구획을 한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1년 6개월과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2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해당 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계약 기간과 실제 임대 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실제 임대한 기간, 즉 양도세 같은 국세는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같이 볼까요? 자,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로 나누어 봤어요. 사례 1, 계약기간 2년. 근데 실제 임대기간이 어떻게 되죠? 1년 7개월입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이상이니까 의무임대기간 인정. 두 번째 사례, 계약기간 2년, 실제 임대기간 2년 2개월. 당연히 인정해 주겠죠? 세 번째, 계약기간은 1년만 했어요. 그런데 실제 임대는 2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번은 뭐라고 썼나 볼까요? 1년 계약을 했지만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 등으로 신규 계약 체결 없이 실제 2년을 임대했다라면 요거는 2년 임대한 것으로 봐주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인정받지 못한 사례 4, 5, 6을 살펴볼까요? 네 번째 케이스, 계약기간은 2년인데 실제 임대는 1년밖에 안 했어요. 당연히 인정 안 해주겠죠. 다섯 번째, 계약기간도 1년, 실제 임대도 8개월. 당연히 인정 안 해줘요. 여섯 번째 케이스, 계약기간 1년인데 실제 임대기간도 1년 6개월을 못 채웠어요. 1년 2개월만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인정을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무슨 얘기냐면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이다. 이때도 계약기간과 임대기간이 다르면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하겠다. 조금 1년 6개월과 2년 때문에 조금 혼돈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집주인이 바뀌어요. 건물을 살 때 이렇게 집주인이 바뀌어요. A라는 거를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바뀐 시점 이후에 뭐 갭 투자로 취득을 하면은 임대차 계약이 기존에 존재를 하겠죠. 갭 투자 시점 이후에 최초 계약하는 거. 최초 계약하는 거는 1년 6개월만 임대차 계약을 해서 실제 임대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시점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24년 12월까지 다시 해야 되는, 24 맞나요? 네. 24년 12월까지 해야 되는 상생 임대차 계약은 실제 임대 기간이 2년이어야 되는데, 이게 계약 기간이 1년 또는 2년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임대를 2년만 했으면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페이지는, 앞에 페이지는 이 최초 임대차 계약을 얘기하는 거고, 이번 페이지는 직전 계약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 상생 임대차 계약의 그 임대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같이 볼게요. 자, 사례를 또 6가지로 나눴네요. 인정된 케이스 3개, 인정받지 못한 케이스 3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사례 1. 직전 계약이 존재하고 실제 계약은 3년으로 했어요. 근데 임대 기간은 얼마로 했다? 2년 6개월. 그러면 2년 이상이니까 인정. 사례 2. 계약 기간 2년, 실제 2년 2개월 임대 기간. 그러면 당연히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사례 3. 자, 이걸로 볼게요. 1년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얘도 묵시적 갱신으로 신규 계약 없이 실제 2년을 임대했다. 그러면 우리는 뭘로 간다? 실질과세로 가서 실제 임대한 기간으로 판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 계약 기간은 큰 의미가 없고, 우리는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넘냐 안 넘냐, 요걸 가지고 판단한다. 자, 인정받지 못한 케이스는 계약 기간은 뭐 2년, 1년 6개월, 1년 이렇게 상이하지만 얘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중요한 건 실제 임대 기간이다. 실제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즉 실제 임대 기간이 2년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모두 인정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료 5% 이하 인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자, 민특법 제44조 4항에 따른 산정률을 활용해라. 연 10%,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하든 월세 전세로 하든 연 10%와 현재 기준금리 1.75 플러스 2%, 3.75 중 적용한 것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해라. 뭐 전세보증금 3억짜리를 보증금 5천에 이제 플러스 월세로 하겠다라고 하면 2억 5천에 대해서 그 뭐 10% 적용한 것과 3.75 적용한 것 중 낮은 거로 해서 월 단위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월세를 82만 8,125원 이하로 설정을 하면 된다. 즉 민특법에 따른 산정률을 활용해서 계산해서 임대료 5% 이하로 낮추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큰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렇게 해서 기재부 신문 10답을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정국님 질문이요. 갭투자 매수 시 집주인만 바꿔서 새로 계약서를 다시 썼다면 어찌 되는 거죠? 기재부 질문 9에 해당이 됩니다. 자, 결국은 그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되고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 임대 기간 2년, 이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되고요. 뭐 이런 거겠죠. 그 아마 질문 9에 사례 3, 직전 임대차 계약이 기존 집주인과의 계약으로 1년을 그 임차인이 살아왔고 나머지 1년만 남아서 그 새로 계약서를 쓸 때 계약 기간 1년만 썼다. 그럼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제가 이야기는 그래요. 그렇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 임대 기간을 최소 1년 6개월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1년 끝나고 6개월 지나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쓰면 그때 다시 2년으로 충족을 시키면 될 것 같고, 사실 그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그 계약 기간은 큰 의미가 없다. 실제 임대 기간 1년 6개월과 2년을 각각 충족을 시키면
우리 상생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서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YJTC님,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두 주택 다 실거주하지 않고 상생 임대인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 연장을 통해서 혜택 조건을 채웠을 때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혜택 기간인 5년 동안 두 개 중 한 개를 팔고 나머지 하나를 5년 후에 팔아도 두 주택 모두 비과세 혜택 받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되는 경우에도 상생 임대주택과 결합해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개인들이 혼인으로 인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이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중복해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혼인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과 상생 임대주택을 둘 다 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자, GD님, 문득 궁금한 게 2년 임차 후 계약갱신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적 분쟁, 즉 임대인이 명도 소송으로 임차인이 내쫓으려고 했는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인정되어 2년 더 살게 되었을 때 상생 임대인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7이었죠? 아니, 질문 6이었구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 김지훈님, 분양권으로 취득한 경우 최초 임대차 계약을 23년에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1년 6개월로 전세 계약을 하면 되는 거 아닌지. 뭐 맞아요. 이게 아예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23년 상반기 적어도 상반기에 최초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때 임대차 기간을 1년 6개월로 해서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하는 시점이 24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었던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2년 단위로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1년 6개월로 잘 하진 않고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설명을 드린 것 뿐인 거고요. 최초 임대차 계약하고 의무임대기간 1년 6개월 충족하고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서 의무임대기간 2년을 충족할 수 있고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이 24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이 되고 계약금을 지불한다라면 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내용이 상당히 길었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